교통사고 소송 시 신체 감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 번 걸쳐서 아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시 신체 감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주제를 삼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사망사고가 아닌 장애 사건에 있어서는 필수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 감정 결과가 피해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신체 감정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학병원에서 임의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던 병원의 의사의 감정서를 토대로 해서 판결 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정해준 신체감정병원, 대학병원, 국공립 및 대학병원이 주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서 감정의사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문제는 이 신체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결과지만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절차와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됩니다. 신체감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한 감옥당 4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신체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에 대해 해신가의 기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신체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감옥을 선정할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정 감옥에 대한 회신이 통상적으로 한 감옥당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옥이 많아질수록 감정에 대한 소요 기간, 회신가의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했을 때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감정감을 많이 하면 유리한지 착각을 해서 한시장에 예상되는 장애 사건들도 소송을 해서 기간을 장기화시키는 물을 법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체 감정에 있어서 비용과 해신에 소요된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감정 감옥의 신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정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감정 결과를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서 감정에게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을 했을 때 감정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심지어는 어떤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 감정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신체 감정을 할 때 입회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입회도 하지 않고 그냥 환자만 보내서 감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의 결과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의 결과는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체 감정 중요성, 감정 결과 결국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감정 감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